2023년 7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비좁은 임시 경기장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2만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한 남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으로 축구 역사상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린 유일한 인간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가 입은 네온 핑크색 유니폼의 팀 인터 마이애미는 당시 리그 전체 29개 팀 중 압도적인 골찌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의 책상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보낸 금색 테두리의 백지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은 그가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돈보다 낭만과 가족을 택한 아름다운 은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지들의 분석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축구 영웅의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거대한 스포츠 생태계의 룰을 다시 써버린 가장 영리하고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만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진 모든 영웅들이 겪게 되는 깊은 상실감에 관한 이야기죠. 2022년 겨울 메시는 카타르에서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GOAT 역대 최고 논쟁에 영원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신이라 불린 그에게도 클럽에서의 현실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시절 그는 챔피언스 리그 탈락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신의 홈팬들에게 거센 야유를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축구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남자에게 돈과 명예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잃어버린 축구의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시 호날두를 비롯해 황혼기에 접어든 수많은 슈퍼스타들은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좇아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만약 메시가 그저 돈이 목적이었다면 사우디로, 혹은 명예가 목적이었다면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가지 뻔한 선택지를 모두 거절합니다.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만년 꼴찌팀 인터 마이애미가 최종 행선지로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 문제로 그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연봉 5,400억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제안을 던졌죠. 미국의 제안은 연봉 약 7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로만 보면 사우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헐값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걷는 막대한 현찰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그는 놀랍게도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잉크들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메시의 존재는 단순한 축구 선수의 범주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언론에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과 스포츠의 진짜 셈법을 계속 분석해드립니다. 디 애슬레틱, 더 애슬레틱 등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들이 폭로한 계약의 실체는 경이로웠습니다. 메시는 단순한 연봉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는 애플이 독점 중개하는 MLS 시즌 패스 신규 가입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평생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둘째, 리그 공식 스폰서인 아디다스의 미국 내 수익 일부도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는 MLS 구단 지분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죠. 이전의 슈퍼스타들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가장 비싼 체스말이었다면 이후의 메시는 체스판 전체의 판돈을 나눠 가지는 공동 구단주의자 투자자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연봉이라는 낡은 룰을 버리고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워 나눠 먹는 새로운 룰을 창조한 것입니다. 미국 대륙에 상륙한 지 불과 한 달, 그가 만들어낸 결과는 말 그대로 현실이 된 영화이자 폭발적인 경제 현상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들은 이 영리한 설계가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첫째, 기적 같은 드라마의 완성입니다. 데뷔전 후반 94분, 모두가 숨을 죽인 프리킥 상황에서 그는 그림 같은 궤적으로 결승골을 꽂아 넣습니다. 이후 압도적 꼴찌였던 팀은 메시 합류, 단 35일 만에 리그스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이 비현실적인 라스트 댄스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둘째, 폭발적인 자본의 유입입니다. 애플의 공식 발표와 통계에 따르면
메시 입단 직후 애플 TV의 MLS 시즌 패스 가입자는 하루 만에 무려 10만 명이나 폭증했습니다. 평소에 수백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마이애미의 경기 입장권 가격은 1000% 이상 폭등했고 핑크색 유니폼은 전 세계 아디다스 매장에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절 대란을 겪었습니다. 셋째, 미국 스포츠 생태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농구, NBA와 야구, MLB, 미식축구, NFL에 밀려 변방에 머물던 미국 축구는 메시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셀레나 고메즈, 르브론 제임스 등 미국 최고의 VIP들이 매 경기 그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이로운 현상 앞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35일의 기적은 단지 운이 좋았던 한 천재의 낭만적인 활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스포츠 자본이 똘똘 뭉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무대와 각본을 깔아주고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치밀한 흥행쇼였을까요? 모두가 그의 환상적인 왼발에 감탄하고 있을 때 글로벌 거대 자본의 계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라스트 댄스의 진짜 반전은 그가 최고의 선수로서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일머니를 택했던 스타들은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었지만 세계의 중심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반면 메시는 돈 대신 판을 흔들 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뛰는 모든 순간은 애플의 콘텐츠가 되고 아디다스의 상품이 되며 궁극적으로 본인 소유가 될 구단의 자산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시킵니다. 이런 전례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묘한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기 위해 미국으로 온 걸까요? 아니면 마이클 조던과 데이비드 베컴조차 이루지 못했던 선수가 거대 자본과 완벽히 동등한 파트너로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일까요? 다시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우디의 금색 테두리 백지 수표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그 종이에 2조 원이라는 숫자를 적어 넣는 대신 미국이라는 백지 위에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장 불리해 보였던 제안을 받아들여 가장 거대하고 영구적인 부와 명예의 룰을 재창조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구의 신이 선보이는 가장 낭만적인 마지막 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치밀하고 완벽한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를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공을 찰 때마다 우리가 알던 스포츠 세계의 규칙은 다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의 이 위대한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